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틱조의 경영학과 06학번 김재환, 김종현입니다. 저희는 어린이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팀플에 접근했는데요. 저희가 주제로 한 어린이집의 사진이고 현재 어린이집의 위치입니다. 보시다시피 근처 어린이집은 아파트 주변에 따로따로 위치함으로써 그 상권이 나뉘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근처 어린이집이라고는 하나뿐인데 이 또한 사장님 말에 의하면 이미 상권이 확실히 나누어져 큰 변동이 없는 한 현재 상권 내 경쟁자가 미치는 힘이 미미하다는 것을 전제하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웹상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설명입니다. 간단히 말을 하자면 서울시에서 그 어린이집의 안정성을 보증하는 대신에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간섭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잦은 감사와 개인 사업자의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월급을 주고 그 수익까지 관리함으로써 원장님은 반공무원화되어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 생기지만 현재 성공리에 이끌고 있는 개인 사업체에 대한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원장님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원장님의 고민은 서울형 어린이집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요. 도대체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기에 원장님께서 고민을 하시게 된 걸까요? 보시다시피 서울형 어린이집을 선택했을 때 원장님의 이익은 내려가고 어린이집의 안정도 및 인지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자율형 어린이집을 택했을 때 그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현재 어린이집의 매출 분석 데이터인데요. 적자인달이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어린이집 매출이 원장님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됨으로써 서비스는 좋아졌을지 모르나 사업체로서의 이익이 굉장히 저조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이는 대안 탐색 방법을 저희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처음에 서울형 어린이집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자율형 어린이집을 선택하느냐 두 가지로 나누고 자율형 어린이집을 선택했을 때는 매출과 비용을 각각 상승 하락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대안 탐색을 뒷받침해 줄 근거 자료는 설문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매출 데이터가 있는데요. 설문지는 고객들의 각 어린이집 형태에 대한 태도와 서울형에서 자율형으로 전환했을 때 고객 이탈을 예상해 보기 위함이고 1월부터 10월까지의 매출 데이터는 전체 매출 데이터를 봄으로써 매출을 올리는 데 중점을 둘 것인가 비용을 내리는 데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설문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반별 표본 집단과 모집단의 차이입니다. 어린이집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외길이었고 그 길에 접근하는 20대 후반,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표본 집단과 모집단의 수치가 굉장히 양호함으로써 설문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저희가 사용한 설문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형 어린이집 정책에 관심 있는 학부모 비율과 서울형 어린이집과 자율형 어린이집의 선호 비율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에 대한 관심도에 상관없이 서울형 어린이집의 선호 경향이 굉장히 뚜렷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 어린이집을 보장해준다는 신뢰감이었고 자율형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중시하는 것은 더 고급스러운 교육 서비스와 더 높은 시설의 질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형을 선호하는 학부모 중 엔젤 어린이집이 자율형 어린이집으로 바뀌어도 계속 다니겠냐는 학부모의 비율과 그 이유입니다. 이는 전학을 고려하는 이유입니다. 이 설문 결과를 통해 도출해낼 수 있는 결과는 학부모들이 정책 관심도에 상관없이 서울형 어린이집 선호가 뚜렷하지만 극단적인 고객 이탈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어린이집이 오래되어 주변 평판이 좋고 아파트 단지 내 접근성이 좋은 것이 주요 이유로 조사가 되어 모순점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근거 자료인 1월부터 10월 매출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월부터 10월 매출 데이터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이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는 이점이 최대한으로 활용되었고 시장 특성상 물건 판매와는 다르게 수요를 쉽게 늘릴 수 없다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자율형 어린이집을 선택시킨다 하더라도 매출 상승 전략을 사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자율형 어린이집을 하였을 때 원장님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지출을 감소시켜 원장님의 수익을 늘리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업계 특성상 저희가 변동비로 생각할 수 있는 변수가 많지 않았는데요. 첫째로 현장학습비, 둘째로 차량 기사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선생님들의 기본 급여였습니다. 변수는 적어도 세 가지 변동비 모두 100% 원장님 수익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회계 변수들은 모두 고정비이거나 변동비지만 변동시키면 어린이집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입소료 또는 원비를 올린다면 원장님의 수익은 올라가겠지만 고객들의 극단적인 이탈이 예상됨으로써 이들을 제외시켰습니다. 다음은 자료형으로 전환했을 때 시나리오입니다. 2009년의 데이터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아니었던 때여서 자세한 회계 자료가 없어 분석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10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형 어린이집을 함으로써 어린이집 수익을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원장님도 어린이집을 통해 수익을 남기는 것에 큰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지 대체로 매출과 지출이 굉장히 비슷해 사실상 큰 이익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 해 대표치를 뽑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자율형 어린이집을 했을 때 과연 수익을 얼마만큼 낼 수 있는지, 서울형 어린이집의 타이틀을 포기하는 만큼 이익을 상쇄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대표치 선정은 월 평균 데이터와 비교해 편차가 가장 적은 10월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자료형으로 다시 돌아가도 이전처럼 이익이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원장님의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난 통계 자료를 통해 자율형 어린이집을 전환하면 아동의 10%가 이탈을 할 거라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율형 어린이집을 함으로써 원장님이 인사권을 가질 수 있어 운전기사님을 오전에만 운행하게 하고 오후에는 원장님이 직접 차량 운행을 하셔서 운전기사님 월급을 6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서울형 어린이집 정책 때문에 억지로 한 명 더 고용을 했어야 됐던 선생님을 다시 해고하고 원장님이 직접 그 일을 맡으심으로써 지출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장학습비도 빠듯하게 받지 않고 넉넉하게 받음으로써 12만원 정도의 이윤이 생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외의 비용은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절이 불가능한데 원장님께서도 어린이집의 특성상 나머지 비용은 조절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 분석을 했을 때 원장님께 돌아가는 실수익은 56만 4,358원, 56만원 정도의 금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를 원장님께 보여드렸고 원장님께서는 매달 50만원의 이익이냐 안정성 및 평판이냐를 놓고 고민하시다가 서울형 어린이집이란 타이틀을 취득하였을 때 들였던 노력과 그에 따른 안전성 그리고 평판을 선택하셔서 결국 서울형 어린이집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저희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